제명이냐 독재 서곡이냐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민주 등 5당 의원, 5개 당 의원 21명이 이준석 제명안 발의, 이준석, 이재명 유신 독재의 서곡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에 이른바 혐오성 발언, 이 혐오성 발언을 두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 이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등해서 5개 당의 21명의 의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제명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제 또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격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저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윤석열은 정권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저 이준석 죽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신 독재와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말했다고 나를 아예 제명을 한다는 거 이거 유신 독재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 변호사님. 누가 들으면 민주화 운동 하다가 정권의 탄압을 받는 줄 알겠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이제 다른 동료 의원들이 제명안을 요청한 거는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니까 귀로 듣기 어려운 그런 망언을 전 국민이 시청하고 또 어린아이들도 가급적 시청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좀 시청이 권장되는 그런 형태의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똑같은 발언을 하면 저는 앞으로 방송 출연 못할 겁니다.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발언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옮기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근데 또 심지어 그 뉘앙스 자체가 전체 그 댓글의 맥락하고 전혀 무관하게 오해와 소지가 있게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들을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은밀한 사이트에서 정말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그 굉장히 좀 부적절한 댓글을 단 것을 또 전 국민이 시청하는 그 공론의 장에서 끌고 올라와 가지고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민들이 굉장한 혐오감과 불쾌감을 준 그 행위들을 지적하는 건데 그게 갑자기 무슨 독재하고 민주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정말 본인의 행동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 당원들한테는 사과를 하고 국민들한테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불편해했는데 네. 왜 본인의 지지 기반인 당원들은 아쉬우니까 당원들한테는 사과하면서 국민 일반에게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이준석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본인도 내가 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얘기는 이게 제명 정도의 수위이냐라고 좀 이 반문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의 말은 네. 좀 품격 있게 전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저런 막말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생산적인 국가적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말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이 저런 식으로 거칠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자정작용을 보여준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투표율은 저하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말전쟁으로 벌어지고 그래서 국민 일반의 의사가 국가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은 제대로 된 징계가 필요하다. 그게 꼭 징계가 제명인지 여부는 네. 좀 더 깊이 논의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징계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말을 이렇게 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했다는 건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좀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뭐 꼭 제명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강한 처벌은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그러나 그 댓글 표현을
과장 왜곡해서 그것이 마치 성적 표현인 것처럼 이렇게 조작해서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 혐오 발언을 국민 토론의 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내 자식도 잘한 건 없지만 이준석 후보 잘못하지 않았느냐 때문에 엄정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엄정한 책임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윤주진 위원님. 예. 김민석 이 최고위원이 한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제명안에 동의를 해서 같이 제명이 될 거다라는 취지로 또 글을 올리기도 했었었는데 국민의힘의 입장, 제명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인 겁니까?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이것이 솔직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한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정도의 잘못입니까? 좀 과한 것이죠. 물론 전 이준석 후보가 실수를 했고 본인이 좀 더 정말 당원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사과가 미온적이고 반쪽짜리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비판을 지금 유발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이것이 과거에 뭐 김영삼 전 대통령 정도가 제명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사안이라고 저는 전혀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이 제명안 발의가 다분히 전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발을 하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가 마치 지금 김문수 후보랑 단일화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또 불안감이 분명히 민주당에 있을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이 구도를 김문수 후보를 지우기 위한 전 의도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이 발언을 갖고 계속 대립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실은 이준석 후보도 이준석 후보 나름대로의 지지세가 결집이 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네.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사실을 말한 건데 그런 분들이 더 모이면 모일수록 사실 이준석 후보는 더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렇게 조금 저는 덫을 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 지금 말씀은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이재명과 이준석만 보이고 김문수를 지우기 위해서 전선을 좀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조 변호사님. 뭐 그렇게 정치적인 그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이걸 대하는 건 아니고 네. 정신의 말의 품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그 원리 원칙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명까지 할 것이냐 여부는 좀 더 논의해 보더라도 네. 중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잠깐 지금 윤 의원께서 약간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네. 그때 당시에 제명 사유가 있는 게 아니죠. 0.1도 없었죠. 오히려 네. 이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정당한 의정 활동 과정에서 부당한 독재 권력에 의해서 제명안이 처리됐던 것이고 그래서 그거와 비교해서 그때 제명안에 비해서 훨씬 경하다 이런 표현으로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약간 네. 이게 말을 표현하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이 첫 논의 과정입니다. 이런 지금 정말 중차대한 막말에 대해서. 근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한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제명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게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선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이런 일을 반복하는 대선 주자가 있다. 그럼 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은 김영삼 전 대통령 때와는 사안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차원은 그것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당연히 잘못한 거 없으시죠. 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억울하게 당하신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 독재 정권이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제명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그 정도의 정치적 보복을 당할 정도의 아하. 어떤 그런 관계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서슬퍼렀던 독재 정권이 극단적으로 썼던 게 바로 제명안이었는데 지금 이준석 후보를 이 정도로 주저앉히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생각인지는 저는 그건 정말 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후보의 제명이 실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그 정도 사안이냐 잘못했지만 그 정도 사안이냐 아니다. 이건 좀 일벌백계 차원으로 어쨌거나 제명이 꼭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센 처벌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민주당에서는 뭐 윤리위의 징계 말고도 따로 또 고발 조치도 사실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들어갔을 때 보면 요지가 이거예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이 선거법으로 지금 이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주 변호사님. 네.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이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250조 이거 민주당에서 행위 부분은 삭제를 지난번에 행안위에서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연히 적용되고요. 적용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정치 보복은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저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거는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부분은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는 이런 유형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네. 이른바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자는 거였고 거기서 좁힌 게 그래도 전체를 폐지하는 것보단 네. 이 폐지를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나온 게 행위삭제안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에서의 행위삭제안과 무관하게 네. 지금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후보자의 가족에 관한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법 개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네. 윤주진 의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는 본질에서 좀 비껴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삭제하거나 혹은 개선하자고 하는 그 본질적 취지가 뭡니까? 큰 틀에서의 취지가 뭐예요? 바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자라는 것이잖아요. 물론 낙선 목적으로 인해서 정말 명백한 정말 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면 그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제기했던 문제 제기가 완전히 없는 사실을 새롭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네. 원래 사건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소 그 표현이 부정확했다라는 점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과연 허위사실 공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본인이 기사회생했던 네. 그 표현의 자유의 취지에 맞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그 정도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갖고 의원직을 박탈하겠다? 그거는 너무나 과한 처사입니다. 지금 말씀은 이재명 후보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어쨌거나 무죄를 최종 대법원에서 받았는데 그런 취지가 이 행안위에서 있었던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를 뺀 부분과 맞닿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이게 당선 목적이 아니라 낙선 목적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맞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선거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장점을 뽐내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가 파지티브 선거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자신의 그 장점을 뽐내는 선거가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뜯어서 상대방을 추락시킨 덕에 네. 결과적으로 자기가 당선되는 네. 이런 형태의 선거가 가장 안 좋은 선거거든요. 네. 네거티브 선거죠. 이 네거티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폐지할 필요도 당연히 없고요.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나라들은 그 유례를 찾기가 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네. 자신의 장점들을 제대로 설명하는 과정에 아주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부분조차 해석의 관점에 따라 이거를 제약하고 그다음에 정치 공론의 장에서 아예 배제시켜 버리면 네. 생산적인 정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네.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국민으로부터 박탈해서 수사기관과 법관에 의해서 사실상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네. 무한정 네거티브를 이렇게 허용하자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러면 약간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그럼 내 거 경력 부풀리는 거는 오케이. 다른 사람 거 좀 이 성과 폄훼하는 건 이거는 불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경력을 부풀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 공방의 과정에서 진실은 드러나고 그 진실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다 하십니다. 법률가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선택이 투표를 통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이 네거티브 선거가 아니라 포지티브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런 표현의 자유까지 엄격하게 법으로 재단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포지티브 선거의 측면에서까지 굳이 이거를 너무 엄격하게 들이댈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인 건데, 요거는 짧게 윤주진 위원님 말씀 짧게 드릴게요. 그냥 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하지만 너는 나를 비판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네. 중차대한 도덕적 범죄를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했냐 안 했냐고 물었을 때 해놓고 명백히 안 했다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거는 자기는 되는데 남은 안 된다?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네. 두 분의 생각이 국민들에게 완전히 퇴출이겠죠. 달라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포지티브 선거에서는 이걸 장려하는 차원에서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니다. 이게 내로남불의 전형 아니냐? 뭐 이게 지금 두 분이 말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사실 아직 행안위에서 통과가 되고 또 이 본회의에는 통과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또 이 얘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번 사안 관련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국힘 이재명 때리고 이준석 띄우면서 이삭죽기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김기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번 사안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욕설 그리고 이 후보의 아들의 잦은 이런 댓글들에 대해선 한마디 비판조차 하지 않으면서 저속한 발언을 그대로 옮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사퇴 압박을 한다. 사퇴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더불어서 나경원 의원도 글을 올렸죠. 뭐라고 했느냐?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극치다. 이게 이재명 후보의 민낯이자 이재명 총통이 가져올 공포사회의 섬뜩한 예고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제명은 절대 막아야 된다. 오늘의 이준석이 내일의 당신이 될 수도 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기현, 나경원 의원 이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같이 이준석보다 이재명이 더 나빠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한국일보는 이삭죽기다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주진 위원님, 예. 이삭죽기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까? 물론 다분히 전략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지만 네. 사실 본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준석 후보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명의 사유가 될 수는 없을 뿐더러 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독재 정권에서나 이루어졌던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어쨌든 뜻하지 않은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 일가에 대해서의 어떤 도덕적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게 됐고요. 그 결과 국민의힘을 더욱더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생겼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부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사표 방지 심리가 분명히 작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뭐 올바른 지적을 했다 할지라도 네. 결과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힘으로 좀 표심이 모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이재명 후보거든요, 조 변호사님. 근데 이 얘기하는 게 왜 이재명 후보 본인이 했었던 과거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아들의 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준석 후보만 뭐라 그러냐? 그리고 이게 뭐 이재명 총통 시대를 예고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취지가 이른바 일각에서 특히 국민의힘 쪽 의원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뭐 상대를 대고 한 욕설인다거나 네. 아니면 지금 뭐 아드님 같은 경우는 무슨 특정 여성에 대한 그 어떤 음담 패설이라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 전후 댓글 가정들을 다 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걸 굳이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마치 여성에 대한 어떤 성희롱성 발언인 것처럼 그리고 특히 뭐 어떤 형수에 대한 정말 성희롱성 발언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은 설명드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이라든가 그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국민들께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좀 특히 거북하게 해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거 이재명 후보의 그런 욕설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이런 것이 공론장에서 논의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받아들여서 배포금지 가처분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굳이 왜 대선 후보 TV 토론장에서 끌고 오냐는 말입니다. 왜 이걸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 형태로 국민 일반에게 아주 그러니까 극히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발언들에 대한 맥락을 무시하고 왜곡해서 그런 없는 의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네거티브 공격을 하는 거는 전혀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런 토론 정말 수준 낮은 토론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적 중대사에 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번 TV 토론에 없었다라는 그런 국민적 비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은 이 사안이 이 발언들이 이 공개되기에는 좀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배포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됐는데 그걸 TV 토론에 나와서 하는 게 이게 맞는 행동이냐.
정책은 어디 가고 이런 얘기만 하느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 딱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일 동안 여론조사나 또 민심을 추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동안 유권자들이 이런 이 논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여부가 좀 궁금해집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